네, 지금 여기는 콜센터를 방불케 합니다. 유성치의 호불호 여러분의 종목 고민을 전화로 해결해 드립니다. 유성치의 호불호 주머니 매니저 유성치 매니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화가 너무 많이 와서 지금 네네. 어떻게 뭐 받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저희가 전화를 이제 받아서 네. 종목을 받고 이래 여러분의 고민을 이제 해결해 드리는 코너인데 제 생각엔 그래요. 유성치 매니저가 뭐 나온 지 얼마 안 되셨지만 네. 그동안 상담을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아 요거 한번 유성치 매니저한테 네. 맡겨보고 싶다. 약간 이런 분들이 굉장히 네.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방송 나가고 조금 반응이 있나요? 네, 뭐 많은 분들이 예. 그 카톡에 많이 들어와 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또 예전에 또 저를 아시던 분들이 또 많이 예, 예. 오셔가지고 아는 척 해주시고 해가지고. 근데 오늘 또 뭐 보니까 종목들이 너무 많은데 예. 다는 못해드려도 여하튼 짧은 시간 내에 제가 잘 해드릴 수 있는 종목들 예. 위주로 해서 좀 잘 예. 진단해드리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딴 데 가지 말아라. 여기서 잘해드릴게. 약간 네네. 이런 시장 멘트를 또 해주셨습니다. 자, 유성치 매니저와 이제 함께하는 코너는 유성치의 호불호. 여러분의 종목 고민을 한번 상담해드리는 코너인데요. 첫 번째 종목부터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없어서 컴팩트하게 첫 번째 종목부터 본론으로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역시나 요즘 보험주, 금융주, 은행주 뭐 이런 거 핫하죠. 한화생명을 주셨습니다. 지금 매수가는요. 3,200원에 사셨고 비중이 60%좀 많아요. 네네. 현재가가 지금 3,035원 손실 구간이십니다. 한 8% 정도 손실을 보고 계신데 요거는 유성치 매니저 어떻게 손절을 해야 될지 보유를 해야 될지 호불호를 들어주시면 됩니다. 하나, 저 판넬이 지금 없네요. 그냥 손으로 들어주시고 호불호 이렇게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불호. 불호. 알겠습니다. 자, 불호를 주셨습니다. 괜찮은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비중이 좀 많은 거 빼면. 네네. 이게 생명 보험주들은 특징이 뭐냐면 금리 인상 구간에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돈 장사하는 그런 업종들, 특히 은행이나 보험업종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빌린 돈으로 이걸 운용을 하잖아요. 예. 그랬을 때 금리가 상승했을 때 수익을 많이 내요. 그러니까 예금 금리는 조금 올리고 올려주고 대출 금리를 많이 그렇죠. 올리듯이 마진, 그래서 예대 마진을 마진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보험사 같은 경우도 대부분은 채권으로 운용을 많이 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금리가 오를 때 전체적으로 또 수익률이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이 이제 연초부터 이런 보험사들 위주로 이제 전개가 됐는데 지금도 제가 볼 때는 끝났다 보지는 않고 어느 정도는 반등이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는 봐요. 예. 그렇지만 문제는 뭐냐면 하나생명이 제가 봤을 때는 보험사 내에서도 제가 볼 때 매력적인 그런 실적을 올해 내는 기업은 아니거든요. 아,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보험 섹터는 괜찮은데 아직 그래도 더 갈 수 네. 있는 여력이 조금 있는데 네. 한화생명이 조금 매력적이지 않은 것 제가 같다. 볼 때는 그냥 한 중하위권 정도의 그런 기업으로 판단이 되고 실적도 올해 그렇게 뭐 매력적이지는 않거든요. 예. 거기에다 또 제가 불호를 드린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기업에 지금 비중을 60%를 두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 이건 호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업종 자체의 선정 자체는 선택은 잘하셨다. 예. 그렇지만 거기에서 선택했던 하나생명 자체가 올해 실적 성장성이 그렇게 뚜렷하지가 않다. 또 하나는 비중을 60%를 뒀다. 그래서 저는 비중 축소 의견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 가치가 있는 기업이라면 저는 비중을 20% 이하로 줄였으면 좋겠어요. 20% 네, 이하로. 그 정도는 보험주 정도 투자해도 괜찮다 보거든요. 그렇지만 60%를 하나생명 정도의 기업에 묻어둔다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비중을 저는 줄이시기를 권유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갑자기 궁금해진 건데 네네. 유성치 매니저가 보는 그런 보험 섹터 안에서 탑픽 종목을 주시기는 조금 약간 궁금증이 좀 떨어지는 것 같고 두 번째 종목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 말고 두 번째로 좋은 종목을 주신다면 보험 섹터에서 메리땡 메리땡 보험 화재 쪽이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예. 조금 더 매력적인 것 같아요. 네네. 메리땡이 유성치 매니저의 탑2 종목입니다. 이제 실손보험 예. 같은 경우는 화재 쪽이 조금 집중적으로 판매를 하는데요. 예. 이 부분이 이제 새롭게 지금 판매가 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동안 손실률이 너무 커가지고요. 예.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생보사 쪽보다는 손보사 쪽으로 조금 더 비중을 두는 게 낫지 않나 생각 들고요. 근데 이분은
하나생명을 줄인 걸로 또 손보사 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보험 섹터 자체는 그냥 한 20% 이내로만 투자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성치 매니저의 보험 섹터에서 가장 좋은 종목을 들으시기 위해서는 개인적으로 그 노란톡으로 연락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호불호 패널이 이렇게 왔습니다. 요거 유성치 매니저님이 들어주실 거여서 제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화생명은 불호를 주셨고 매력적인 종목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종목 어떤 종목이 들어와 있는지 함께 보여주시죠. 자, 두 번째 종목은요, OCI입니다. 매수 단가는 11만 8,500원. 비중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5% 가지고 계시고, 지금 단가는 11만 1,000원 정도인데, OCI는 어떻게 보시는지, 이것도 좀 궁금해요. 신재생에너지 뭐 관련해가지고 이야기 많이 나오는 그런 종목이기도 하고. 자, 그럼 OCI는 유성치 매니저님 어떻게 손절을 해야 될지, 보유를 해야 될지, 호불호를 들어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들어주시죠. 호! 네. 어떤 면에서 호인가요? 일단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서 예. 신재생 에너지 정책을 앞으로 상당히 강화시킬 것 같아요. 그런 맥락에서 태양광 업황 자체가 괜찮을 걸로 보이고요. 특히 OCI 같은 경우는 우리가 폴리실리콘 업황을 봐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폴리실리콘 가격 자체가 괜찮아요. 근데 최근에 일부 이제 리포터에서는 연말 정도 되면 또 폴리실리콘이 공급 강의로 갈 수도 있다 이런 예. 얘기는 나오고 있는데요. 저도 거기는 의견 동의를 하거든요. 근데 지금 당장은 아니라고 판단이 들고요. 아마 1분기는 약간 비수기니까 2, 3분기 정도부터는 좀 회복되는 흐름을 더 갈 걸로 보이고 특히 그거 말고 이제 OCI가 하고 있는 다른 사업부들이 있잖아요. 예. 네, 이런 쪽은 실적이 괜찮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가격 조정이 지금 13만 8,500원 찍고 11만 1,000원대까지 조정을 받는 시점에서는 예. 굳이 뭐 쫓아가면서 매도할 필요가 없고요. 또 한 가지는 비중이 5%밖에 안 되세요. 예. 그러니까 이 정도면 저는 태양광 쪽이나 신재생 쪽으로 어느 정도 가져가셔도 비중을 들고 가셔도 저는 포트 밸런싱 차원에서 예. 알맞은 종목이다는 생각이 듭니다. 비중을 그래서 더 늘리는 건요? 개인적으로는 늘린다면 예. 저는 한 5% 정도만 늘렸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는 이 종목이 앞에 고점을 뚫고 중장기적으로 계속 상승한다 보지는 않아요. 네,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가 물론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서 전반적으로 기대감으로 먼저 올랐잖아요. 예. 근데 OCI는 우리가 조금 주목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솔루션이나 이런 쪽은 좀 다른데요. 예. 그런 쪽은 태양광 셀 자체를 만드는 회사지만 이 기업은 폴리실리콘이거든요. 그러니까 폴리실리콘의 약점이 뭐냐면 중국 기업들이 너무 대량 생산을 많이 해요. 지금 또 계속 정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한 1, 2분기, 2분기 정도는 가격이 좋아질 수도 있겠지만 그 이후로 3분기, 4분기 때 크게 또 이게 공급 과잉에 노출될 수가 있거든요. 저도 OCI를 예전에 또 투자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예. 또 잘 아는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업황의 변동성이 너무 심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업은 한 10% 정도에서 그냥 박스권 매매, 한 뭐 11만 원 깨지면 좀 더 예. 추가하셨다가 한 12만 원, 13만 원 오면은 팔고 이런 전략으로 대응하시는 것을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관련해가지고 그럼 신재생에너지 조금만 추가적으로 궁금한 게 요거 그냥 딱 답변만 해주시면 돼요. 네. 신재생에너지 섹터 내에서 수소, 풍력, 태양광 중에서 제일 유력하게 보는 신재생에너지 어떤 거예요? 저는 그 풍력 쪽에 있는 종목을 좋아해요. 풍력. 네, 왜냐하면 그건 실제로 실적을 보여주기 때문에. 네, 근데 태양광 쪽도 이제 하나솔루션이나 몇 개 기업은 괜찮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뭐 태양광, 수소, 뭐 풍력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각자 메리트는 있는데 개인적으로 실적 퍼포먼스를 직접 내는 기업들, 네, 그런 기업들은 태양광 안에서도 대표적인 기업 한두 개 있고요. 예. 그다음에 풍력 쪽에서도 뭐 제가 말 안 해도 아실 거예요. 예. 그래서 뭐 시 땡땡땡 뭐 이런 회사 그렇죠. 있잖아요. 윈드, 네, 바람 많이 부는 거. 그런 기업들은 실제적으로 성과를 상당히 잘 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조정받을 때 관심을 두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자, 그러면 다음 종목 넘어가기 전에 요거 채팅 짧게만 읽고 가볼게요. 김코난 탐정이조 님께서 마켓컬리 관련주 아직 유효한가요? 요거 그냥 답변만 살짝만 해주시면은 마켓컬리 어때요? 기본적으로 예. 저는 그런 쪽 유해 기업들은 좋아를 해요. 저도 많이 시켜 먹기 때문에. 예. 저도요. 쿠팡이나 예. 예를 들어서 마켓컬리나 뭐 이런 유해 기업들은 제가 예. 볼 때는 앞으로 상당히 성장성이 높다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관련주들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관심을 둬야 되겠죠. 지금도 근데 이제 괜찮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둘 때보다는 조금 이제 쉬어가는 구간들을 잘 활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전에 OCI 알아봤고요. 자, 다음 종목으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 종목 보여 주시죠. 요거는 살짝 우리가 걱정을
해야 되는 좀 상황 같아요. 포인트 모바일 종목을 주셨고 매수 단가가 지금 75,000원에 사셨어요. 그리고 현재가는 59,900원입니다. 손실을 좀 보고 계신데 걱정되는 건 비중이에요. 비중 지금 80% 들고 계시거든요. 요 포인트 모바일 손절해야 되는지 아니면 보유해야 되는지 유성치 매니저의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불호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불호를 들어주셨습니다. 비중이 너무 높아서인가요? 아니면 기업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인가요? 아니면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아하셔서인가요? 어떤 이유인가요? 뭐 전반적으로 이 기업이 내고 있는 그 퍼포먼스 실적 대비해서 시총 자체가 지금 이 종목이 지금 얼마냐면요. 지금 시총이 오늘 기준으로 보시면은 3,273억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런 이 기업이 또 뭐 하는 회사냐면 PDA 있잖아요. 산업용 공장에서 들고 다니는 PDA나 이런 걸 주력으로 하는 회사예요. 근데 이 회사가 아마존한테 뭐 공급 계약을 한다는 그런 이제 소식이 전해지면서 작년에 막 이렇게 상한가도 치고 막 급등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이후로 이제 뭐 실제적으로 실적이 안 붙어주니까 올랐다가 다 토해내고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인데요. 이 성과가 어느 지점에서 나오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죠. 근데 저는 이런 투자를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75,000원에 지금 80%시죠.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7만 원, 저 가격대에 샀었다면 시총 자체가 거의 5천억이 넘어갔을 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 회사의 실적으로 보면은 5천억이 넘어갈 때면 퍼로 따지면 제가 볼 때는 이건 뭐 50배 이상 되는 그런 수준일 것 같아요. 그러면 거의 제가 볼 때는 그냥 뭐 펀더멘탈 무시하고 그냥 밸류에이션 무시하고 그냥 그 시세가 나니까 그걸 보고 그냥 쫓아가신 거거든요. 근데 이런 기업은 정말 그 아마존 그런 재료가 어느 지점에서 터져줘야지 급등을 하는데 이게 언제 터질지를 모르는 거예요. 만약에 고퍼라면 뭐 테슬라처럼 이제 쭉 미래 성장성이 뭐 확보가 된 정도라면 또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그게 된다 하다가 가는 시점이 뭐냐면 흑자 전환을 앞둔 한 2, 3분기 전부터 한 1년 전부터 그 이제 흑자 전환하고 나면 보통 또 제로소멸로 빠져요. 그러니까 미리 오르고 미리 빠지기 때문에 이 아마존 그러니까 이 기업 같은 그 테슬라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가늠이 되거든요. 어느 정도 시점에서 어느 정도 실적이 좋아진다. LG화학도 마찬가지였고요. 근데 이 기업 같은 가늠이 안 돼요. 어느 지점에서 그게 공급이 되는지 루머만 들고 계속 이야기만 나왔었지 실제 제가 그렇게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예전에 저도 이 기업이 궁금해서 한번 찾아보니까 실제적으로 아마존하고 어떤 협정서 같은 건 체결을 하긴 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공시도 나와 있고 사업 보고서도 나와 있는데 문제는 그게 이제 언제 실제적으로 실적이 되냐는 거죠. 그리고 어느 규모인지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 기업에 내가 80% 실른다? 그거는 그냥 투기거든요. 사실 그 기사에 나오는 MOU 뭐 체결했다 이런 기사들도 실질적으로 구두 계약이고 안 되는 경우가 부지기수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은 그냥 그 요행을 바라는 그런 투자거든요. 그러니까 한 10% 정도면 제가 뭐 괜찮다. 한번 버텨봐라. 뭐 그럴 수 있거든요. 바이오주도 그렇고. 근데 요걸 갖다가 지금 80%를 실어놓고 내가 한번 기다려보겠다. 이거는 뭐 제 판단에서는 어려워요. 그러면 이분 만약에 나오신다고 하면은 출구 전략을 어떻게 좀 짜야 될까요? 나오는 거에 대해서 짧게만 다음 걸 넘어가야 되니까. 제가 너무 좀 비판적으로 얘기해 좀 죄송한데요. 오늘만 사는 유성치 매니저 막 이러면서 채팅 올라오고 있습니다. 거짓말을 못해요. 그래서 일단 제가 볼 때는 이제 반등 주고 나서 지금 조정받고 있는데요. 거래량을 봤을 때는 아마 좀 지지부진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지점에서 아마 거래량이 실어주면서 재반등을 주는 자리가 올 걸로 보이는데요. 그 시점에서 절반은 그냥 털어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손실이 크시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그냥 다 팔라고 하면 심리적으로 부대껴서 못 파실 거예요. 그러니까 나누어서 파세요. 절반 또 한 번에 다 팔려고 하지 마시고요. 한 10%씩 나누어서 한 4번 정도 파시면 절반은 줄일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놓고 조금 더 주가 추이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포인트 모바일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종목으로 빠르게 넘어가 볼게요. 다음 종목 좀 타이트하게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 보여주시죠. 시스웍입니다. 자, 매수가는 1,890원. 그리고 지금 현재가가 1,895원. 오늘 사신 거 아닌가? 종가쯤에 주워 담으신 거 아닌가 생각하고 50% 비중. 왜 이렇게 다들 비중을 이렇게 많이 들고 계신 건지. 자, 50% 비중을 들고 계시고 오늘 샀다고 저희가 좀 합리적으로 유출할 수 있는 게 목표가를 물어보고 계세요. 목표가.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요거 유성치 매니저님의 호불호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보여주시죠. 불호. 어떤 포인트가 좀 불호일까요? 목표가까지 같이. 네. 근데 제가 제일
그러니까 또 좋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좀 순화해서. 순화를 예, 순화해서. 제가 살짝만 거짓말 쳐서. 제가 예. 좀 이런 종목 사시면 제가 화가 나요. 솔직히 말하면.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런 종목 좀 손 안 댔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종목을 선택하실 때 첫 번째 매출액이 성장하는지를 봐야 돼요. 근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매출액 자체가 들쭉날쭉해요. 그것도 200억, 100억 이렇게 내는 회사예요. 예. 그러니까 100억, 200억 내는 회사 쳐다보지를 마세요. 그러니까 매출액이 적어도 한 1000억 이상 되는 회사에서 투자하시는 게 좋고요. 그러니까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매년 성장하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렇게 한 1년, 2년 계속 성장하면 그거는 조금 신뢰를 할 수 있는 기업이지만 들쭉날쭉 그리고 한 3년 봤는데 매출액이 막 200억, 100억, 200억, 100억 이런 기업은 예. 상당히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피해야 될 종목이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은 밸류에이션 상으로도 제가 볼 때는 비싸 보이고요. 싼 기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좀 자세히 한번 봐드리면 예. 짧게 봐드리면 시총이 지금 1,400억이거든요. 1,400억인데 이 기업이 지금 뭐 작년도 같은 경우에도 순이익이 20억밖에 못 냈고요. 지금 3분기까지도 12억 냈단 말이에요. 올해도 아마 20억 정도 낼 것 같아요. 그러면 20억에서 지금 1,400억이면 70배예요. 70배 퍼가. 단순하게 배당을 우리가 제외하고 본다면.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은 급락했기 때문에 아마도 싸 보이기 때문에 들어가신 것 같은데요. 제 판단에서는 전혀 싼 기업이 아니에요. 그래서 더 추락할 수도 있고 운이 좋아서 반등을 준다면 그냥 빠져나오세요. 목표가 제시하고 싶지는 않고요. 그냥 1%든 2%든 3%든 4%든 수익 나시면 그냥 저는 빠져나오시고 다른 종목을 공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조금 더 실체가 있는 종목을 공략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이제 저희가 좀 요거는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4종목밖에 못 봤는데 저희가 다음에는 조금 더 시간을 확보를 해가지고 좀 더 자세하게 상담을 많이 종목을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성치 매니저님의 인사이트 많은 분들이 좀 개인적으로 상담을 요청을 하시거나 그리고 이야기를 더 들어보고 싶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샵 2034로 내용에 유성치 이렇게 3글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유성치 매니저님이 한테 직접적으로 이제 소통할 수 있는 노란톡 링크가 가고요. 링크 통해서 이제 노란톡방으로 들어오시면 유성치 매니저와 직접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또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유성치 매니저님 내일 또 어떤 뭐 강의를 하신다고요? 네, 제가 이제 매경에서 활동을 시작하니까요. 예. 제가 무료 방송을 좀 카톡에서 진행하려고 해요. 그래서 뭐 녹화를 해서 올리든지 제가 평소에 좀 관심 있는 업종이나 그런 이제 종목군들 위주로 해서 예. 제가 한번 자세히 좀 분석을 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많이들 찾아와 주세요. 그거는 주로 어떤 내용이 들어가나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제가 조금 강점이 있는 게 예. 그 섹터를 분석하고 거기에 관련된 종목군들을 이렇게 큰 그림을 그려드린 걸 좀 잘해요. 그래서 한번 들어보시면은 예. 전체적으로 아마 좀 주식 투자하시는 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흐름 파악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약간 네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자, 유성치 매니저님의 샵 2034 유성치 요 링크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방송에도 역시나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유성치 매니저와는 다음 주에 여기서 뵙도록 하고 저희는 다음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